기원전 6세기 고대 인도의 왕족인 석가족의 태자가 룸비니에서 태어났다. 생로병사의 근원적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29에 출가한 태자는 6년 고행 후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됐다. 열반에 들기 전까지 중생교화를 펼쳤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깨달음의 종교 부처가 되기 위한 교법으로 통한다. 하지만 부처님 정법맥만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도 세계유산 불교 국가도 아닌 한국 불교에서 계승되고 있다. 아름다운 송림과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랑. 임낭은 지명부터 안빈 낙도가 느껴지는 곳이다. 임낭의 월출경은 이부터 차성팔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고 한다. 차성은 부산 기장의 옛 이름이다. 바다를 벗삼은 작은 어촌 마을을 향해 부는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정겹게 느껴진다. 임낭과 원래, 두 어촌 마을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임재종과 묘관음사가 있다.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켜 삶을 무겁게 하는 번뇌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라는 뜻일까? 때때로 지나는 기차의 경적이 울릴 때마다 경각심을 일으켜 수행을 점검하라는 의미일까? 바다가 보이는 철길을 건너 장성한 나무들의 호의를 받으며 묘관음사로 들어선다. 보기 좋게 자란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 조사선에 고준한 선풍이 살아있는 도량 묘관음사. 묘관음사는 일주문이나 천왕문이 따로 없다. 세상사 분별 없음을 초장부터 각인시키려는 뜻은 아닐까 짐작해볼 뿐이다. 묘관음사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 운봉선사가 창건했다. 성물의 원력에 독립을 열망하는 애국심이 더해진 때문인지 문에 그려진 금강 역사 또한 기계가 넘친다. 경내로 들어서는 금강문 전면에는 사명인 묘관음사가, 안으로는 동국 제1선언 편액이 걸려 있다. 이곳을 처음 찾는 이라면 관음사 앞에 묘가 붙은 이유가 궁금할 법도 하다. 문수보살의 지혜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중생을 보듬겠다는 선승들의 원력이 담긴 도량이 아닐까 싶다. 대웅전과 마주하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좌우 협실을 이루는 나무들이다. 국내 사찰에서 보기 드문 이국적인 느낌의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어 다른 절들과 사뭇 다른 느낌이다. 사찰 분위기는 이색적이나 그 안에 흐르는 불교의 정통성 면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강직하다.
묘관음사는 불조정맥을 계승한 향국선사가 30년간 수행하며 제자를 양성한 도량일 뿐 아니라 청담, 성철, 서옹, 월산선사 등 당대 선지식들이 위법망구의 자세로 처절히 수행하던 곳이다. 대웅전에 보완된 삼존불은 본존불인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좌우 협시를 이룬다. 삼존불 옆으로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형상이 특이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중국의 7대 보수인 메밀작밤나무 뿌리로 만들어졌다는 목조관음보살상은 머리에 근본 스승인 아미타불의 화신이 새겨져 있고 왼손에는 감로병을 들고 있으며 팔목 아래엔 남순동자가 해맑게 웃고 있다. 목조관음보살상을 완성하기까지 조각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세인의 눈에도 불심이 담긴 조각가의 정성 어린 손길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삼존불과 관음보살상의 조화로움 때문인지 법당의 가피는 더 깊고 충만케 했다. 절이 세워진 곳은 불과 70년 남짓이나 도량은 고고한 선기와 청한 법기로 가득하다. 그런 기운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조사전이다. 묘관음사의 조사전은 부처님 정법을 계승한 근대 선사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불교의 생활화로 근대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불조정맥 75대조 경호성 선사와 소나무 가지를 잡은 채 서서 열반한 선객 해월 해명 선사, 묘관음사를 창건한 운봉성수 선사와 불조정맥 78대조 향국 해림 선사의 진영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불조정맥은 석가세존의 상주 제자인 마하가섭을 초조로 27대조까지 인도에서 이어지다 28대조 보리달마 때부터 중국으로 넘어와 56대조까지 계승됐다. 고려말 태고보우 선사가 서곡 청공 선사로부터 임재정맥을 부척받은 이후로 불조정맥은 한국에서 계승됐다. 운봉선사와 향국선사 두 대종사의 선기를 찾아 걸음을 옮겼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떠했을까? 향국 스님이 16되던에 출간 형을 만나기 위해 내원사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운봉선사를 만나는 순간 전율이 일었다고 한다. 세상 모든 군애와 갈등을 벗어난 운봉선사의 모습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불문에 들어 용맹정진하기를 10여 년. 향국 스님은 어느 늦가을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돌풍이 문짝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화두의심을 타파해 운봉선사로부터 전법계를 받았다. 스님은 납자의 제접에 향국을 능가하는 이가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제자를 대할 때 진지하고 엄숙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무주진인이 있음을 강조했고 부처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부처 또한 스스로를 얽어매는 쇠사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쳤다.
묘관음사에는 근대 선종사의 한 획을 그은 선사들의 수행 정신이 도량 곳곳에 흐르고 있다. 인걸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탕마정. 탕마정은 향곡과 성철 두 스님과 인연이 깊은 우물이다. 두 스님이 이곳에서 수행할 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서로 번갈아 목덜미를 잡고 우물 속에 머리를 넣어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하여 수행을 점검했다는 일화는 두 선사의 수행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서로의 공부를 탁마해준 우정 깊은 도반 향곡과 성철 스님은 훗날 차별 삼매를 점검할 수 있는 위대한 선사의 반열에 올랐다. 길상선언은 1949년 성철 스님이 생식을 하며 장좌불화로 동안거를 보낸 곳이다. 성철 스님 외에도 자운, 월산, 해암, 화란 스님 등 수많은 납자들이 용상방에 방문을 청하고 안거를 지냈다. 60, 70년대 수승한 깨침의 상징이었던 향곡 스님 역시 이곳에서 30년 동안 보림하며 지냈다. 묘관음사가 수승한 수행처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60년 향곡 스님이 토굴 주변을 갖고 선언을 열면서부터이다. 이후로 철저한 계행과 확철대오를 위한 분심한 수행납자들이 길상선언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향곡 선사의 임재정맥 가풍과 중생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모를 찾던 수행승의 분심은 이곳을 전국에서 가장 이름 높은 수행처로 탈바꿈시켰다. 길상선언에 선종의 숨결이 살아있는 건 이 같은 향곡 스님의 법향 때문이리라. 향곡 스님이 입적하자 절친한 수행 도반이던 성철 스님은 한편의 개성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슬프다 이 종문의 악한 큰 도조가 천상천하에 너 같은 놈 며칠언가. 어변이 벌써 다의 후를 털고 떠났으니 동쪽 집에 말이 되든 서쪽 집에 소가 되든. 성철 스님이었기에 가능한 파격의 그리거니와 향곡 스님이 한국 선종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대선사였음을 간파하게 해주는 개성이다. 묘관음사의 자랑인 대나무숲을 지나면 현 조계종 종정예하인 진제법원 대종사가 정진하고 오도한 토굴 금모대를 만날 수 있다. 향곡 선사의 법제자인 진지 스님은 스승으로부터 받은 화두 향엄상수화를 들고 2년 5개월 동안 정진해 화두를 타파했다. 이후 5년의 수행 끝에 일면불, 월면불을 깨쳐 1967년 전법계를 받았다. 향곡 스님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석가세존으로부터 시작된 불조정맥을 계승함을 의미한다. 부처님 정통법맥을 계승한 법선이 종종의 법자에 오른 것은 한국 불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선사들의 구도의 모습을 닮으려는 듯 삼성각도 짙은 녹음을 바라보며 선정에 들었다. 참선은 본래 자기 성품을 보는, 즉 견성을 하기 위한 최상의 수행 방편이다. 참선할 때는 반드시 의심되는 생각, 소위 말하는 화두가 필요하다.
의심이 없이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참선의 견성법이기 때문이다. 좌선을 하지 않더라도 화두를 놓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의심을 지속시켜 나간다면 그 또한 참선 수행이다. 견성을 선망의 대상이 아닌 실천 덕목으로 삼고자 한다면 1700여 가지의 공안 중 어떤 화두를 들지 한 번쯤 고심해 봄직하다. 열린 문을 통해 파도의 묘음을 관했으리라. 묘음에 참나를 실어 토솔천으로. 묘음의 경지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연락의 경지. 그 연락은 수행자만이 아는 것. 선승들의 구도정신이 살아있는 선방의 문이 열렸다. 길상선원에서 안고에 들어간 수행납자들은 보살의 자리와 이타의 덕을 완성시킨 부처가 되기 위해 미호의 바다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정진한다. 선 수행에서 스승의 역할은 한 수행자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경청선사는 후학들에게 근기에 따라 법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 줄타기라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줄이란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때가 다 되어 알 속에서 톡톡 쪼는 소리를 내는 것이고, 탁은 어미 달기 병아리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가 줄탁 동시의 방법으로 화두를 참고해 나가야 한다. 묘 관음사에 가거든 파도만 보지 말고 소리를 들어보소. 파도 소리 듣다가 싫어지면 해조음을 들어보소. 그 묘음이 연락의 경지라네. 현대 선종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임재종과 묘관음사. 불조정맥이 계승된 도량은 때가 무르익어 마음을 싸고 있던 무명의 껍질이 툭 떨어져 나가는 찰나의 환희를 기다린다.